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게임주 실적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3N을 비롯한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펄어비스는 분기 적자까지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안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마이너스 2%대 하락에 나온 펄어비스인데요. 그런데 이게 적자 발표를 한 날인데 오히려 전일 대비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펄어비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랜만에 또 분석해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시기가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다,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고 나올 악재가 다 나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상황은 안 좋은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펄어비스 안 좋은 상황, 긍정적인 관점. 네, 왜 이렇게 분석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재, 펄어비스의 악재, 게임 업계 실적 쇼크, 그리고 중국 텐센트, 중국발 이제 게임 규제, 텐센트가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펄어비스 신작 연기, 네, 붉은 사막. 네, 요렇게 우선은 크게 펄어비스 2분기 적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악재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펄어비스 뿐만 아니라 섹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것도 섹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그 펄어비스 자체의 악재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기업 자체. 그러니까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 사막이 올해 겨울에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한 것에 대한 이 실망감을 제외하고는 사실 펄어비스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sek터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은 이제 첫 번째, 게임 섹터 수급을 봐야겠죠. 무슨 수급? 외인 기관 수급. 매수냐 매도냐. 아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외인 기관이 매수를 할 리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를 재료 소멸, 보통 우리가 호재가 나왔을 때 재료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상된 호재가 나왔을 때 재료 소멸,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하지만은, 기대감에 상승을 하던 주가가 예상된 호재가 그대로 나왔을 때는 재료 소멸로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예상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불확실성의 해소, 오히려 주가는 지지하고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업계 그리고 펄어비스에 대한 것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출시 연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게 꺾였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9.8만 8천원 찍고, 이때 중국 판호 열렸을 때죠.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은 뭐 상승폭에 대비해서 3만원대부터 올라왔는데, 최근 주가가 3만원대부터 올라왔던 것에 비한다라면은 아직도 2배 이상 상승을 한 가격으로 현재 실적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안 했죠.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방어력이, 과거에는 3만원대 지연정 지금은 6만원대에서 2배 오른 가격에서도 방어를 해주는 방어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수급적으로 그리고 그 이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악재라는 것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이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연기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그냥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구나, 오히려 나올 게 나왔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중국발 게임 규제인데,
요거 사실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모멘텀 자체가 중국의 파노 개방이었기 때문에 파노를 승인받았던 거기 때문에 요게 좀 아플 수가 있는데, 이번 게임 규제는 이 어린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 자체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파격은 있을지언정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저는 펄어비스의 악재를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하면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 발표만 기다렸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안 좋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회원님들 제가 이 8만원대 후반에서 매도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격이 7만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만원 이하, 6만원 이하. 근데 7만원 이하로 내려와서 이 7만원 이하 매수 타점은 계속 주는데, 뭐 6만원 중반대라든지 아니면은 6만원 이하에서는 기회를 안 주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더 이상 크게 하락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조정이 작았어가지고 여기서 방향을 다시 틀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차 매수까지 못하고 1차 매수에서 이제 매수가 끝나서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오를까봐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표로 하는 그 수량이나 물량을 아직 다 못 모았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더 내려올 것이다라는 하방에 대한 룸을 제가 생각을 깔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급하게 아래에서 매수하려고 했었던 자금을 위로 올려서 매수하진 않습니다. 떨어졌을 때 주식은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매수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수 안 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8월달의 이슈는 8월 25일 게임스컴에서 이제 펄어비스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붉은 사막 두 번째 트레일러를 공개한다라면은 좀 완성도를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깨비 2022년, 23년, 3년 출시 예정인 도깨비, 요거에 대한 정보 이것도 좀 나온다라면은 펄어비스의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게임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묶이면서 테마성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8월 말까지는 요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본다. 네, 이런 관점으로 7만원 이하, 지금 6만원대인데 후반대인데 7만원 이하 요 가격 매수. 네, 뭐 66,000원대부터 69,000원대까지 7만원 이하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근데 단 6만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할 자금은 남겨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펄어비스 주님들,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주가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함부로 많이 매수할 시기는 아니에요.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저하고 함께 대응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